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름대로 뭐 권리 분석하시고 물건 분석하시고 다음에 수익 분석에다 명도 분석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경매 입찰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제 전부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조사를 했다. 그럼 입찰 당일날, 입찰기일 당일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니까 1번에 보시면은 우리 입찰법정, 경매법정 앞에 보면 이제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 경매법정에 게시판이 있는데 그냥 뭡니까 경매법정이 통상 오전 10시에 문을 엽니다만은 문 열자마자 그냥 자리에 앉기에 연연해가 보다다닥 경매법정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니까 10시 전에 오셔가지고 경매법정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판을 보시라 합니다. 게시판 보시게 되면은 이 게시판에는 당일날 진행되는 경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05 타경 1, 2, 3, 4 또 2005 타경 뭐 3, 4, 5, 6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가 이제 사건 순서별로 쭉 나열이 됩니다. 나열이 되는데 이걸 게시판 봐야 되나? 게시판을 보니까 요건 뭐다 취하, 요건 연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가 보면 2005 타경 뭐 3721 해가지고 요건 보니까 보증금 2할 또는 보증금 3할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보증금 2할이다 3할이 되고 이제 소위 이제 20% 30%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재경매 사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재경매 같은 경우 보증금이 20%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법원에서 30% 할 수도 이게 법원의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자 내가 요 하나 둘 세 개 물건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 뭐 권리 분석 및 임장 활동을 다 했단 말이에요. 사진 상태에서 들어가시기 전에 게시판을 딱 보시니까 이거 1, 2, 3도 취하됐네. 그럼 어떻게? 이 물건 끝난 겁니다. 이거 3, 4, 5, 6 이거 봐라. 또 이게 연기가 됐다. 기일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경매기일은 뭐 9월 10일 날 10시에 뭐 동부지방법원에서 한다.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됐다는 것은 이게 한 달 후로 기일이 또 밀렸다는 겁니다. 연기됐다면 이날짜리 경매 진행 안 되거든요. 또 이 사건 보니까 보증금 몇 할, 2할 그러면 20%, 3할 그러면 30%. 뭐에? 법원이 공고한 최저 매각 금액 있잖아요. 그죠? 경매 금액의 20% 내지 3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뭐다 이게 입찰 법정 들어가시기 전에 뭐 반드시 경매 법정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판을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 내가 이 물건 임장활동했는데 취하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 가셔야죠. 그죠? 집에 가시고 또 다른 물건을 검색을 하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니까요. 경매 취하나 연기, 여기 또 보는 게 변경 등이 없이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연기는 뭐다? 연기는 매각기일이 연기는 통상적으로 다음 매각기일이니까 한 달 후로 또다시 기일이 연기가 됩니다. 근데 변경이다. 이 변경은 또 뭐냐 이게. 간혹 변경이 나오거든요. 변경은 뭐니까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경매 물건에 어떤 변경 사유가 발생된다 이거죠. 변경 사유가 예를 들어 가지고 9월 10일 날 이 날짜 딱 갔는데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그 물건에 보니까 그 게시판에 보니까 변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변경되어 있으면 이 날짜에 경매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또 집에 가야지, 그죠? 그럼 이 변경이 뭐냐니까 경매 물건에 어떤 변경 사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변경 사유가 뭐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재감정 신청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이게 이런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8월 10일 날 말이죠. 8월 10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1등으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법원에서 한 일주일 후에 이 갑에 대해 가지고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채무자 등이 뭐 재감정 신청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재감정 신청한다. 법원에서는 8월 10일 날 기일을 지정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달 후니까 9월 10일 날 또다시 기일이 지정이 돼요. 기일이 지정이 되는데 요 날짜에 재감정 신청이 들어온다면 이 8월 17일 날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되는 재감정 신청했을 적에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은
이 갑에 대한 매각을 허가를 안 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어떻게 재감정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감정 들어간다. 근데 이게 재감정 들어간다면 경매가 종결된 게 아니고 미종국입니다. 우리도 대법원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미종국 나와 있거든요. 미종국 뭐 아직 경매 사건이 종결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 재감정 신청 들어왔다면 이 재감정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기일은 9월 10일 날이다, 그죠? 9월 10일 날에 들어있을 경우에 변경하면 이게 재감정 사유 등으로. 재감정 된다면 가격 자체가 바뀔 거 아닙니까? 바뀐다면 어떻게 경매 시 매각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보셔가지고 됐다 그러면 집에 가신다는 거. 그런데 보니까 경매 취하나 연기 변경 등이 없이 경매가 진행된다 이거죠. 뭐 그날 또 보니까 게시판을 보니까 뭐 취하 연기 변경 뭐 이런 그 문구가 표시 안 되어 있다 그럼 그날짜에 그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입찰기일 날 이제 통상 보면 이제 10시부터 이제 11시까지 입찰표를 입찰하면 투여를 하거든요. 써가지고 그러면 집행관이 11시에 입찰함을 개찰을 하면서 당일날 경매가 진행 안 되는 것, 즉 뭐다 이게 유찰되는 유찰 물건에 대해서 먼저 통상적으로 호창을 합니다. 사건번호 쭉 부르면서 이 물건은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유찰됩니다. 이렇게 호창하긴 한단 말이죠. 일단 그것도 여러분들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뭐 변경 연기 뭐 취하가 없이 경매가 진행되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1등으로 당첨된다 그러면은 자 1등 죄송합니다.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여기 그 지문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입찰자용 수취증 해가지고 이건 여러분들 경매 법정 가시면요 입찰 봉투가 있습니다. 누런 그 대봉투가 있는데 대봉투 위에 보면은 입찰자용 수취증 해가지고 입찰 봉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저희 입찰자용 수취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안에다가 입찰 표를 넣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 이게 편제 봉투입니다. 보증금 봉투를 여기 입찰 봉투에다가 누런 봉투에 같이 넣어야 돼. 넣어가지고 이걸 입찰함에 투여하기 전에 집행관한테 제출하게 되면 집행관 여기다가 1년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번호를 부여하면서 이 사람들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을 찍으면서 이걸 쭉 찢어가지고 입찰한 사람한테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럼 입찰 봉투를 입찰하면 투여하게 되는 이런 식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수순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은 되실 것 같더라. 그래 보시고 이제 세 번째는 뭐다? 낙찰. 내가 낙찰 받는다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날짜에 입찰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 이 10%를 납입을 하잖아요. 뭐의 10%? 그러니까 법원에 제시한 최저 매각 가격, 감정 가격입니다. 이 감정 가격이 10%에 대한 입찰 보증금을 법원에 법원에 납입한다 이거죠. 그럼 법원에다 내 돈을 줬다 그럼 뭡니까? 입찰 보증금을 주었다 이랬을 경우 입찰 보증금액에 대한 뭐다? 영수증. 영수증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길쭉한 종이에서 얘기해가지고 뭐 사건번호 쓰고 뭐 입찰자명 쓰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동부지방법원 경매는 집행관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동부지방법원 뭐 집행관 홍길동 해가지고 도장을 뻥 찍어줘요.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 4번에 보시니까 떨어진다면 어떡하지? 4번에 떨어진다면 제가 조금 전에 입찰자용 수취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입찰자용 수취증 요걸 일단 경매 사건이 종결된 데가 잘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입찰자용 수취증을 다시 집행관한테 반환을 하고 나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입찰 봉투를 다시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입찰자용 수취증은 여러분들이 보관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7번 보시니까 경매 진행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매 진행 사항 해가지고 경매 진행 사항 해가지고 이거 경매 절차인데 말이죠. 절차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페이지를 보시니까 뭐 1번에 매각기일이다 매각 허가기일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선을 하나 쭉 꺼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날짜에 매각기일이다. 이 날짜에 경매 법정 가는 겁니다. 그러나서 매각에 대한
허가 기일인데 이 날짜에 매각 허가 결정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만약에 이 날짜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다더라 하게 되면은 이 날짜로도 7일, 요것도 7일입니다. 법원에서는 한 7일 정도 떠멀더래요. 7일 해가지고 요 7일 이 안에 허가 결정이 떨어진 날로부터 요 7일 안에 누가 이 날짜는 뭐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결정에 대해서 왜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날짜 1등으로 가격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있다 법원에서 갑에 대해서 허가 결정을 내려주니까 이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허가 결정일로부터 일주일 안에도 왜 이 사람들 허가 결정 내리냐? 허가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해서 적시항고, 이게 다 의사표시랍니다. 적시항고를 제기할 적에는 뭐다? 항고에 따른 뭐다? 공탁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 공탁금은 뭐지? 그러니까 이것은 최고가 매수 신고액 있잖아요. 즉 낙찰금액입니다. 이 금액 몇 프로? 10%를 공탁금으로 이거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현금 내지 수표를 공탁을 해야 돼. 공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적시항고에 의해서 공탁금을 제공을 하였다 하더라고 나옵니다. 공탁금 제공했는데 이 적시항고가 이유가 없다가 기각이 된다. 그럼 이 공탁금은 어떻게? 몰수하면서 이건 누가 어디에다가 배당재단이라고요. 이건 채권자들한테 배당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이 적시항고 제기해가지고 어떤 실익이 거의 없어요. 과거 민사소송법 하에서의 그 적시항고 같은 경우는 때로는 봐가지고 임차인이라든지 건재당권자 등 인사단체들이 적시항고를 제기할 적에는 이런 공탁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항고를 제기했다. 왜 제기했냐? 그러니까 경매 기간을 질질 끌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뭐다 이게? 항고해라. 근데 임차인이다. 저당권자는 누구든지 적시항고 제기하는 사람 무조건 어떻게? 공탁하면 뭐해? 최고가 매수 신고액, 지금 낙찰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5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현찰을 공탁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공탁했는데 그게 만약에 네 이유가 없다 해서 이게 기각이 되어버린다면요. 그때는 뭐다? 이것은 이 공탁금액은 배당재단에 기속돼가 이게 채권자들한테 국고에 기속되는 거 아닙니다.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실시한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일주일 요 기간이 땡 끝났다 그러면 이게 매각, 이 날짜에 허가 결정이 났는데 이 매각 허가 결정이 어떻게 확정됩니다. 확정되고 나서 통상적으로 이게 약 한 30일 정도 있다가 경매 잔금을 납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경매 잔금을 납부해라. 그 낙찰자 만약에 경매 잔금을 납부한다 그러면 납부한 날로부터 통상 14일 후에 뭐가? 배당기일이 지정이 돼서 경매 사건은 끝난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뭐다? 일단 배당기일이 종료가 되면은 이로써 모든 경매 사건은 땡땡땡 끝나버립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갑이라는 사람 이 날짜 1등으로 해서 매수 신고해서 낙찰자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자기가 소유자로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7일, 30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한 달 반, 최소 한 달 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달 반 이후에 나가서 이때 가가지고 내가 잔금을 완납하면 그때는 뭐다? 이게 민사 집행법 135조 규정에 의해서 그때는 등기 없이도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야, 그러니까 돈 내기 전에는 첫 번째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경매가 취하가 가능하고 두 번째 뭐다 이게? 대의변제의 가능성 대의변제 가능성 이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자료를 보시면은 1번에 매각기일 하니까 이건 읽어보십시오. 입찰 보증금 뭐다? 최저 매각 금액의 10%다. 최저 매각 가격이 밑줄 것이고 이게 감정 가격입니다. 법원에서 제시한 감정 가격의 10%, 재경매 같은 경우는 20% 또는 30%. 이건 법원의 재량행위다. 이런 내용은 법원의 게시판에서 보시면은 이거 봐라. 2할증, 3할증 하면 만약에 3할이다 그러면 어떻게? 최저 매각 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보증금액을 입찰기일 당일날, 매각기일 당일날 법원에
제공해야 된다는 거. 2번 매각 허가 기일이다. 이것은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3번 보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대요. 확정된다. 이거 언제? 그러니까 매각 허가 기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됐는데 누가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럼 그때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서 그 날짜로부터 통상 30일 후에 돈 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고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줄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 3번의 지문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니까 참고로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자, 이쪽 보시니까 여기에 허가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다. 왜 얘한테 허가 결정을 내리냐. 그런데 보니까 이 날짜에 매각 허가가 아니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버렸어요. 갑 입장에서 자기가 이 매각기일날 일정으로 당첨돼서 참 좋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있다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버렸네. 그럼 갑 낙찰자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렸냐 이거지. 이 매각 불허가를 어떻게 매각 허가 결정으로 다시 돌리내놔라 라고 이렇게 낙찰자는 이 기간 동안에 적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적시 항고, 자,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걸 허가 결정을 돌려달라. 항고를 제기하는데 이땐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 항고 결정에 공탁금을 제공해라. 근데 매각 불허가 결정 같은 경우 적시 항고, 즉 매각 불허가를 허가로 바꿔달라라고 나름대로 의사 표시하는 적시 항고 할 경우는 과연 공탁금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탁금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니까 이건 우리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시게 되면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유에 있어서 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공탁금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지.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 항고 할 적에도 공탁금을 제공해라. 라는 그런 법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 항고를 제기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뭐다 이게 공탁금을 제공할 필요는 없는데 이건 적시 항고의 실익은 크게 없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무에서 이거 투자를 하시면서 가지고 불허가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계장한테 왜 불허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 적시 항고 제기할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조용히 수긍을 하시고 빠져나오면서 이 날짜에 법원에 제출한 뒤에 입찰 보증금 있잖아요. 이거 다시 돌려받고 다시 또 다른 물건을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4번도 보시니까 대금 납부 기한 이제 지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통상 30일 후에 잔금 내라. 요즘 이제 대금 납부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한에서 바뀌었는데 어쨌든 대금을 완납하게 된다면 매각 대금 완납 정명원을 낙찰자 내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이거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요. 내가 낙찰자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 완납 정명해서 법원에서 경매회장이 그 확인을 해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 가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구청이나 군청에 어디 세무과에 가시게 되면은 취득세, 등록세, 납부 고지서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발부를 해줍니다. 그럼 그거 받아가 은행 가서 세금 내시고, 그리고 동시에 뭐다 이게, 내 앞으로.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할 수 있거든요. 따다닥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경매 잔금을 완납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세 같은 경우는 경매 잔금을 완납한 때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 해가 또 일정 부분을 또 부담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5번을 보시니까, 5번에 보니까 이게 배당기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경매는 이게 배당기일이 땡 끝나면 일단 경매 사건은 끝나버립니다. 배당기일이 땡 끝나면은, 그래서 배당기일은, 배당기일 날, 배당기일이 경과되면 일단 경매 사건은 끝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에 또 이제 5번 배당기일에 지문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예로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로서 해가지고. 이 내용은 제가 엑스파일에서 강의할 적에 배당표 요거 절대로 믿지 말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는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는 신경 써야 된다. 특히 이게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당기일 하루나 이틀 전쯤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배당표에 대한 등본 교부 신청 배당표 등본도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뭐 낙찰자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전부 다 대항할 수 없어. 그러면, 아이고, 뭐 다리 아파. 그럼 법원 안 가셔도 되는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즉,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천입신고한 임차인이 때렸을 경우는, 배당표, 등본, 교부 신청을 하셔가지고, 법원에서는 다른 뭐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낙찰자에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그 임차인이니까 그 임차인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배당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표, 등본, 교부 신청 이것은요 법원 가시면요 이런 등본에 대한 그 등사 열람 청구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경매 법원에 민사집행과 가시면 양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사건번호 기재하시고 배당표, 등본을 교부하여 주시기 악망 하나에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낙찰자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 법원에 제출하면은 거기서 카피를 떠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배당표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네, 여기서 보시니까 대학령 내림 차인 해가지고 이거 지문에 제가 쭉 대법원 사건 번호를 표시해가지고 표시해 놨는데요. 법원에서 배당표를 잘못 작성함으로 인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했을 경우 과연 낙찰자와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 X파일에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 보니까 이제 뭐로 나와 있습니까? 명도 협상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사람 쫓아내야 돼. 명도 협상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으로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실제 명도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봤자 결국은 사안별로 다 틀리더라.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명도 협상을 하시면 있어가지고 일단은 상대방하고 싸움을 하려고 들지는 마십시오. 한 몇 번 정도 만나보실 상태에서 적정선에서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그냥 조용히 퉁치고 빠지시는 것이 제일 상책이더라. 그런데 보니까 뭐 끝까지 날 죽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집행관 붙여가지고 짐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더라. 그런데 명도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매 물건을 선택한다, 그죠? 경매 물건을 선택하면서 가지고 또 보는 순간, 야, 요거는 내가 낙찰받으면 명도하는 게 쉽겠다, 어렵겠다. 이게 개락적으로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 대상 물건을 선택하면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명도가 비교적 쉽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으신다면 이 명도도 크게 어떤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매 시장에 물건이 나왔을 적에 과연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락적인 내용입니다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낙찰된 그 물건 자체에 대해 가지고 권리 분석도 해보고요, 또는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석이나 명도 분석이란 말이죠. 또 나아가서 배당표 작성도 한번 해보고요. 또 어떤 경우는 무효를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는 거. 또 어떤 경우 보면 요 물건 요거 딱 제가 이런 말씀도 아마 다른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법원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은요 반드시 임자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 경매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딱 보는 순간 요거 누구 거, 임차인 거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암만 100번 들어가봤자 100전 100패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